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이 5년 전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했어요. 제발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남편을 살려만 주시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긴 병에 마음이 지치더군요. 병원비는 점점 감당이 되지 않았고 직장, 병원이라는 삶이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제 죽어도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끔찍했고요. 그때 제게 다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윤종. 남편 병간호만 하다가 우울증으로 죽을 것만 같아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윤종이를 거의 20년 만에 만났어요. 이미 제 소식을 들은 윤종이가 말하더군요. 병간호 힘들지? 꽃처럼 이쁜 네 얼굴에 그늘이 많이 졌다. 위로가 필요했었던 걸까요? 별말 아닌 말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윤종이는 흔들리는 제 어깨를 잡아주더군요. 그날 이후 윤종이와 저는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내를 폐암으로 떠나보냈던 윤종이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냥 친구처럼 가벼운 만남 정도 하려고 했는데 남녀 사이는 그게 안 되더군요. 설레고, 보고 싶고, 자꾸 연락하고 싶고, 만나서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랑하게 되더군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죄책감이 이 사랑을 더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종이와의 사랑의 힘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다시 힘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죽은 듯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과 손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남편은 급기야 눈을 떴습니다. 민주 아빠, 정신이 들어? 남편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주변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제게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움직여 뭐라 뭐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간호사도 그리고 어느새 온 의사도 모두 남편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야? 누구긴? 나야. 당신 아내. 민주 엄마.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야? 나야. 당신 아내. 김서영. 남편의 눈은 다시 완전히 감겼습니다.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윤종이는 병원 밑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윤종이의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것 같아. 지금은 다시 의식이 없는데 다시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깨어났다고? 윤종아, 우리 어떡해? 서영아, 진정해. 모르겠어. 깨어나야지. 우리 애들 아빠인데 깨어나야지. 그런데 무서워. 윤종이 너,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못 살지. 나,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무뚝뚝한 남편과 사는 동안
사랑받는 느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제 팔자련이 하고 아이들 엄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종이는 사랑받는다는 게 여자로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윤종아,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아니, 우리 헤어지자. 마음의 갈피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영아,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해. 네가 나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저를 잡지 않는 윤종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윤종이가 도망가자. 그렇게 말하면 철없는 20대 마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윤종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있다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두 딸은 의식이 돌아온 아빠를 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인지적 피로가 큰 상태라고 했습니다. 오랜 혼수 상태였기에 최근 기억은 흐릿할 수 있으나 오래전 기억들은 비교적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체적 기능들은 오랜 혼수 상태로 근육 위축과 관절의 경직이 발생해 재활 치료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의 혼란을 보이던 남편은 시간이 흐르자 저와 제 딸들을 완전히 기억해냈습니다. 서영아, 그동안 나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못 깨어났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병약한 환자처럼 떨렸습니다. 나 완전히 회복할게. 회복해서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어떻게 갚아줄 건데? 뭐? 나 고생 많이 했어. 그 고생을 당신이 다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당신 40대에서 50대가 됐어. 당신 다녔던 회사에서는 진작에 잘렸고, 당신 다리 회복 안 되면 휠체어 생활할 수도 있어. 어떻게 갚아줄 건데? 5년 만에 깨어난 사람에게 이게 할 말인가요? 잔인한 말을 내뱉는 제 자신이 증오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재활에 미친 듯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군요. 남편의 다리는 결국 사고 전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고 휠체어를 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윤종이에게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종이에게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의 병간호 따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남편 따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윤종이에게, 윤종이는 저에게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서영아, 네가 연락을 안 하니까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널 더 사랑하더라고. 나 너만 있으면 된다. 모아둔 재산도 있고 나 건강해서 뭐래도 너 하나 먹여 살릴 수는 있어. 네가 한국 뜨자고 하면 뜰 수도 있어. 나 너랑 함께 있고 싶다. 병원에 있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두 딸도 생각이 났어요. 윤종이 네 아들은 이제 성인이니까 뭐래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민주랑 민정이 대학 가려면 4년 더 남았어. 4년?
4년 기다릴게. 서영이 널 갖기 위해서는 나 4년 기다릴 수 있어. 4년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뭔 소리야. 내 마지막 사랑은 너야. 그리고 우리는 운명이고. 달콤하디 달콤한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남녀 간의 사랑이 한없이 가볍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아버린 아줌마니까요. 1박 2일의 여행을 마치고 병원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병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죽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앙상한 몸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았는데 왜 죽어? 우리 민주랑 민정이 어쩌려고? 죽으려고 하냐고. 누구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자마자 누구야? 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외도를 아는 걸까요? 남편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윤종이에게 전화가 오면 병실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윤종이와 카톡을 한 적이 있지만요. 무슨 말이야? 당신 남자 있잖아. 내가 무슨 남자가 있어? 당신 미쳤어? 없어? 내가 당신 말고 남자가 어딨어?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죽어버려. 손이 벌벌 떨리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가도 남편은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남편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려고 해도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남편의 휠체어를 밀어주려고 할 때에도 남편은 기어코 혼자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나 남자 없어. 없다고. 남편은 제 화에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랑 결혼할 때 내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 줄 몰라.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여자라고. 근데 너 지금 그때처럼 예쁘다. 제가 바람이 나서 예뻐진 걸 남편도 눈치챈 걸까요? 서영아, 갑자기 휠체어를 밀게 되니까 자격지심이 들어.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만 같고 너무 두렵다. 그리고 나 너랑 애들한테 이제 짐이잖아. 이혼해 줄게. 남편이 세상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쌍하고 짠한 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말 잘했어. 당신 나한테 짐이야. 나 이제 당신 먹여 살릴 거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어. 근데 5년 동안 죽었던 당신이 살아났어. 내가 당신 교통사고 났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 당신만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당신만 살려주면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기도를 내가 잘못했어. 예전 그 상태로 당신 깨어났어야 된다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냐고? 아니, 안 할 거야. 사람들이 당신 다 포기하라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했어.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해도 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 사람들이 그 기적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해도 내 기도로 당신 깨어난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나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살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재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떨리지 않더군요. 나 당신한테 미안한데 안 미안할래. 네가 뭐가 미안해.
네 말대로 너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고 저도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끝낸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딸들은 아빠가 집에 오니 좋아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이후 남자가 있냐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밀며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죄하는 의미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남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그런지 저와 아이들을 극진히 아껴주더군요. 이제 가장이 된 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제 팔자련이 해요. 마지막으로 윤종이를 만났을 때 윤종이는 언제든 자신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라도 윤종이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찰나니까요. 가족의 사랑은 영원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